밑에다가 넣어드릴게요. 네. 자, 요즘 기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기업체들이 자기 사옥 마련하는 것이 사실은 그 꿈인데,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는 용도의 집합건축물, 옛날 말로는 아파트형 공장인데 그 개별 빌딩에 들어가기보다는 이런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받아서 들어가시는 중소기업체 사업자분들이 많으신데, 지식산업센터 안에서의 이런 인테리어 공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혹시 팁을 주신다라든지 아니면 일반 다른 빌딩에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 공사하고는 조금 이런 부분이 다르다라든지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팁이 있으실까요? 매입을 해가지고 들어가시는 부분들과 아니면 새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네. 부분들 뭐 이렇게 크게 나눌 텐데, 네. 아무래도 새로 들어가시는 부분들은 기존의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좋고, 네네. 본인의 매입을 해서 들어가서 사무실을 꾸미는 거는 네네. 직원들의 복지나 기존 시설물을 지키는 것보다 좀 더 디자인 특화해서 장기간 써도 좀 네. 더 쾌적하고 좋은 분위기를 연출해서 직원들의 어떤 능력을 더 발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공장형 오피스는 아무래도 여러 개 사무실이 같이 공존을 하다 보니까 네네. 우리 사무실이 조금 더 좋았으면 좋겠고, 요즘 또 젊은 세대나 근무하는 많은 분들이 집에서 사는 시간보다 회사에서 나와서 생활하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좀 더 쾌적하고 좀 더 남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공간이었으면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게 어떤 직원들의 사기에도 이어지고 능력 향상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는 네. 연구 발표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공간들이 제가 얼핏 듣기에는, 예를 들면 처음에 이 회사를 방문했을 때 보게 되는 로비 공간이라든지 직원들의 복리나 복지와 관련된 그런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탕비실이라든지 따로 전화 받는 공간이라든지 네네. 그런 공간들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근에 뭐 잘 나가는 회사들이 꾸미는 방식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좀 많이 힘을 준다랄까요? 이제 그런 계획의 어떤 트렌드라든지 그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방형 오피스, 네.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자기의 방이 없고 네. 널찍한 공간에서 네. 자기의 자리도 없이 멀티로 앉아서 같이 협업하는 근무의 어떤 시스템들, 그러면서 개인적인 어떤 전화나 용무를 볼 때는 폰부스라든가 네. 어떤 개인적인 방들을 조그맣게 마련해서 그 집중 업무를 볼 때는 골로 들어가서 네. 근무를 보게 되는 이런 시스템이 유행을 했다가, 네. 근래에 들어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협업하는 것도 좋은데 너무 이 근무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고 이런 거를 다시 이제 기업에서 알게 되고 이거에 대한 개선책을 찾다 보니까 네. 지금은 다시 어떤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팀별로 이렇게 그룹핑을 하거나 개방형과 인클로즈한 오피스들을 겸용해서 이렇게 쓰는 형태들로 이제 좀 변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이제 한동안 플렉서블한 업무 스타일을 좀 받아주기 위해서 조금 개방적이고 가변적인 그런 공간들이 트렌드였다고 하면, 지금은 또 거꾸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와 업무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또 완전히 이쪽으로 전환되는 건 아니고 두 개가 조금 병용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떤 협업의 공간으로 어떤 그런 장으로의 공간들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떤 그런 장들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콜라보 하는데 효과적이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제 그거를 직접 써보는 개인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거죠. 어떤 개인적인 집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이렇게 집중과 협업을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디자인되는 게 요새 추세입니다. 인테리어를 할 때 클라이언트들께서 꼭 이것만은 아셨으면 좋겠다, 요거는 좀 알고 접근을 하시면은 여러 가지로 도움도 되고 공사비도 조금 절감될 수도 있고 효과적인 인테리어 결과물이 나올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좀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테리어 계획을 수립하실 때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아무래도 그 공간을 사용하실 분들의 어떤 그런 니즈가 취합이 되고 필요한 공간들이 구성이 되고 그거에 대한 이제 면적들이 상계가 되고, 그리고 그거를 공간에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가, 우리 회사의 정체성을 인테리어에 담고 싶다면 요새의 어떤 트렌드의 디자인을 보시거나 아니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디자인을 입히시고, 그렇게 결정된 계획과 평면 계획과 디자인을 돈으로 환산을 해서 예산 작업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업체들로 구성되는 견적을 받을 수 있는 업체들을 선정하신 다음에 네. 거기에 어떤 똑같은 조건으로 견적을 하게 해서 적정한 업체를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가격부터 적정한 업체에 대한 평가 기준들을 일회성 공사라는 개인이 사실은
취급하기는 쉽지 않은데 혹시 그런 것들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이트나 이런 것들 추천 하나만 좀 해주시죠. 소비자한테 좀 더 가깝게 도와줄 수 있는 인테리어 서비스를 만들고자 해서 만든 플랫폼이 있습니다. 인테리아라고 하는 플랫폼. 인테리아. 네, 인테리아라고 하는. 네요. 인테리아를 즐기는 방법, 네네. 인테리어, 유토피아, 인테리아 이렇게 해서 네네. 제가 지은 이름이고요. 네네. 여기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냐면요. 계획서부터 디자인,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예산 잡아드리고 적절한 업체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비딩을 하게끔 해서 공사 관리까지도 같이 해드리고 AS까지도 같이 책임을 져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플랫폼에 대한 이용료는 어떻게 됩니까? 따로 부과가 되는 건가요? 비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추산으로 해봤을 때는 고객들이 일단 직접 업체들한테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것보다 네. 30% 정도는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저희는 저희는 이제 그 비용들을 디자인하고 예산을 잡을 때 업체가 넣는 견적에서 V를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버려지는 아니면 과다하게 갈 수 있는 비용들에서 줄여서 일부만 저희가 어떤 비용으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 업체에다가 맡겨서 하는 비용보다는 약 30% 정도는 절감이 되고, 네네. 그러면은 거기서 일부 절감되는 것들에서 수수료가 일부 나가는 것 외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전혀 없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일반 고객들은 생각하는 적정가라는 거는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모호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걸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와 여러 가지 제공되는 서비스로 소비자한테 설명을 해드리면서 편안하게 이렇게 즐길 수 있게 데이터와 이런 것들을 제공해드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뢰가 가시고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채널에 지금 이 프로그램을 보시다가 밑에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고객들에게는 조금 더 디스카운트라든지 그런 혜택을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전반적인 인테리어 공사비와 관련된 이슈, 그리고 최근 들어서 유행하고 있는 이런 지식산업센터에서 이 사옥들의 인테리어 트렌드나 이런 부분들까지 좀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오늘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도 한번 다른 주제로 의뢰를 드리면 꼭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불러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아무튼 나와주신 그 인업디자인의 김진태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테리아? 네. 네, 인테리아입니다. 인테리어를 네. 즐기는 방법, 네. 인테리아 유토피아, 인테리아. 네, 뭐 이렇게 로고송 이런 건 없죠. 없습니다.